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3,800달러, 이더리움 2,300달러 약간 하락 행보, 리플도 950원 고점 찍고 추가 상승 안 나고 있고요. 에이다, 솔라나 포함 메인 알트코인 마찬가지로 상승 주춤하고 복불복으로 아발란체, 트론 등 호재에 있는 코인 위주로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노스는 50%로 12월 6일 51.6% 피크보다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으로 자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알트코인 시총도 올해 신고점 462빌리언 찍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남겨두고 있는데 12월 12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13일 FOMC 파월 의장 연설과 점도표 남겨두고 있고요. 혹시나 데이터 잘못 나오면 알트코인 조정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10월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상승도 많이 해서 세력들, 개미들 한번 털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죠. 하지만 12월 13일 FOMC 끝나고 나면 특별한 거시경제 악재 없고, 알트코인은 안 그래도 하루 만에 10% 넘는 코인들 많이 나와서 작년에 팔고 시장 떠난 개인들 포모 심리가 커지고 있고요. 세력들 코인으로 얼마나 자금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체크 중으로 매도 타이밍 잡고 있는데, 알트코인 시총은 최대 490빌리언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정 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더 상승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조정 가는 구간은 피보나치 0.5 구간으로 최근 상승이 빠르지만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대신 이렇게 내려오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1월 비트코인 ETF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내년 1월 고점 찍고 나면 바닥 리테스팅 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신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새로운 호재도 있어서 바닥까지 안 내려가고 반등 날 수도 있고요. 반감기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참고를 하면 100% 4월 반감기라고 해서 4월 전에 상승하거나 4월 직후 5월 6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반감기라는 호재에 미국 자본시장까지 유동성 늘리거나 금리 내리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온다면 변동성 큰 코인은 자극받아서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거고요. 단순 반감기만으로는 2011년 불장만큼 폭발적인 상승이 쉽지가 않은 거죠. 내년 4월 반감기와 거시경제 같이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나사 하락 줬고 금리나 내년 3월 5월 실시하면 반감기 오면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죠. 단기에 코인 랠리도 이어지고 있는데, 엘살바도르 코인 고문 출신은 쓰레기 코인이 최근 너무 많이 올랐다, 시장이 조금 진정돼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저점 270빌리언에서 50% 넘게 상승했고, 도지코인, 에다, 솔라나 포함 작코인들까지 모두 상승했고요. 비트코인 ETF 나온다고 하는데 알트코인 포함 작코인들도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을 한 거죠. 12월 13일 FOMC에서 파르장 연설이 중요하긴 하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산타랠리도 얼마 남지 않아서 파르장 부정적인 발언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이번 FOMC에서 파르장 연설보다 점도표가 더욱 중요할 듯 하고요. 파르장 포함 연주위원들 크리스마스 전이고 내년 바이든 재선도 있기 때문에 발언 조심할 가능성이 높죠. 대신 점도표로 연준의 금리나 전망 알려줄 수가 있는데,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나오고 이번 12월이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실업률 인플레이션율도 9월과 차이가 크고 미국 GDP도 하락한 등 12월 점도표 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9월에는 2023년 금리 나왔고 5.5% 유지하겠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점도표를 보시면 4%에서 6% 연준위원들 기준금리 변동 의견도 크게 나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25년에는 더욱 제각기로 2.5%에서 5.5%까지 범위가 더욱 넓어지죠. 무엇보다 12월 FOMC에서는 내년과 25년 점도표 방향성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고 주식코인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9월 점도표와 6월 점도표 비교를 해보면 6월에 비해서 상당히 9월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확률은 9월 점도표 나올 때 패드워치 금리 예상치인데 9월에는 내년 3월까지 5.5% 기준금리 유지하고 5월에 5.75%로 약간 더 올린다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부터나 금리 내릴 것이라고 9월에 전망을 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추가 금리 인상은 없고
되고 3월 아니면 5월로 인하할 것이라고 유력해지고 있죠. 연준위원들 예상이나 패드워치 확률로 100%안 간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위원들도 금리 발표 전 시장과 심리전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금리 더 올려야 된다, 늦게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며 유가 하락하고 국채금리 오르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올해 해임된 블러드 전 총재가 혼자서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소신 발언을 했지만 시장의 변동성 더욱 크게 유발하면서 결국에는 연준위원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글로벌 자본시장 코로나 이후 연준만 보고 움직이고 있는데 블러드처럼 특출나게 되며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고 장기가 고금리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9월 FOMC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막바지,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다 등 최근 나스닥이나 코인 상승세 보며 파월 의장 그린 그림대로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미국의 GDP입니다. 9월 연준위원들 예상한 미국 GDP는 올해 2.1%이고 내년 1.5%로 성장률 가장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업률도 4.1%로 약간 증가하고 물가는 2.5%로 낮아진다고 9월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점도표와 같이 GDP, 실업률 예상치도 연준위원들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을지 관건이고요. 12월 실업률은 3.7%로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났고 때문에 당장의 금리나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나스닥은 큰 조정 없겠지만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고문 샘 스모우 말한 것처럼 알트코인은 조정이 올 수가 있고요. 엘살바도르 대통령 최근에는 비트코인 투자로 지지율 올라가더니 이제는 비트코인 이민 프로그램도 실시했다고 소식이 났고요. 100만 달러 투자하면 거주 비자 준다고 하는데 중남미 사회 안정성 낮고 유튜브 흔한 썸네일인 여기 사진처럼 범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비자 준다고 해도 쉽게 이민 갈 수 있는 국가는 아닌 거죠. 알트코인 불장에 한국 코인 업계도 큰 변화에 임박을 했습니다. 한국 가장 코인 오래된 거래소인 빗썸을 보며 10월 6일부터 10주년 행사로 수수료 전면 무료 선언을 했고요. 최근처럼 연준 고금리 압박일 때 알트코인 상승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 고점 닿았고 반감기 전후로 무조건 상승하는 100% 확률도 아니고요. 여전히 최근 같은 알트코인 시장 단타로 접근해야 되고 알트코인 거래량 많아지면서 빗썸 거래소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요. 빗썸 내 솔라나 거래량 보시면 작년 불장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으로 가격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분석한 대로 최근 코인 시장이 한국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빗썸 솔라나 거래량 늘어난 것에 반해서 업비트 솔라나 거래량은 빗썸보다는 작습니다. 상당수 코인 투자자들 수수료 있는 업비트에서 무료 이벤트하는 빗썸으로 갔다는 거고 차트 볼 때도 빗썸 보고 알트코인 투자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코인 투자자들도 현재 단타로 접근하고 있고 솔라나 포함 알트코인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가격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수수료라도 무료인 빗썸으로 옮겨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빗썸 당장에 수수료는 무료지만 무료 이벤트 전에는 업비트보다 수수료가 비쌌고요. 기존에 한국 코인 거래소 강자는 빗썸이었는데 업비트가 2021년 카카오톡하고 연계하면서 성장 크게 하고 한국 코인 점유율을 80%까지 독점을 했었습니다. 최근처럼 거래량 낮고 투자자 진입이 제한적일 때 이런 이벤트를 공적적으로 해야지 빗썸이 시장 파일을 다수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이대로 반감기 이후 알트코인 더 오른다면 업비트보다는 수수료 무료인 빗썸의 거래량이 더욱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거래소 순위 거래량 보면 1등은 여전히 바이낸스이고요. 창펑자오 전 CEO 미국에 출국 금지되었지만 2등 OK 거래소보다 2배 넘는 거래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등 3등 OK 거래소 바이비트 합친 거래량하고 바이낸스 비슷한 수준인데 6월 SEC 소송 전에는 바이낸스 점유율이 80%까지 독보적이었고요. 한국의 빗썸 업비트 거래소 포함해서 글로벌 거래소들도 다음 불장 위에서 고객들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 코인 거래량 보면 업비트가 5억 불로 1등이긴 하지만 2등 빗썸 2억 불로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3위 코인원하고는 격차가 크게 나고 있고요. 빗썸은 장기적으로도 업비트만큼 거래소로 낮추고 한국 정치나 금융 로비에서 코인 판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한국 연기금도 코인베이스 투자에서 간접적인 코인 투자 중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코인 양도세 2년 면제 정책 등 코인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나 기관들 투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